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칸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영어 수업 맞나? 영어 수업 맞습니다. 알겠죠? 어떤 것 떠오르세요? 삶은 선택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게 그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래요? 그러면 공무원 준비하시기 전에 학교 다니신 분도 계시고, 그죠? 직장 다니신 분도 계시고, 뭔가 다른 일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야지라고 선택을 내리셨죠? 그 다음에 수많은 학원 중에서 하필이면 여길 왔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강의를 선택할 때 어쩌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선택이 모여가지고 여기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할 때 매번 선택을 내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택을 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좀 찌뿌둥한데 오늘 한번 갈까 말까? 근데 오늘 개강이니까 그래도 개강이니까 가야지? 뭐 이런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피곤하니까 그냥 뭐 자고 인강 들어야지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딱 시작했을 때 이제 뭐냐면 오늘부터 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공부하는 어떤 기간을 짧게 잡는지 아니면 길게 잡는지.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년에 합격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합격을 하시려면은 합격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강의를 쭉 해보면 공부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어요. 그죠? 근데 공부하는 걸 쭉 관찰해보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래요? 대부분 뭐냐면 그냥 해요. 그냥 개강하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고요. 남들이 이런 수업 들으니까 그냥 따라 듣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돌아보면 뭔가 했는 것 같은데 나는 실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결정하게 되죠. 다시 한번 할까? 근데 다시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도 보다 똑같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방법이 안 바뀌면 결과는 안 바뀌어요? 그럼 이 공부가 내가 1년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막 5년 한다고 이게 막 붙어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단기 합격이 가능하다. 근데 그 5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과목이 영어잖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어는 감각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면 내가 1년 했다, 2년 했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한국말이니까 많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뭐 6개월 공부한다고 6개월치 느는 게 아니고요. 1년 공부한다고 1년치 느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공무원 경쟁률 되게 높잖아요. 근데 높은데 경쟁률을 따지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뭐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십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하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80%?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8주 과정이잖아요. 8주 과정인데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2주차가 되고 3주차가 되고 이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놀고 있는지가 걸러질 겁니다. 나는 왼쪽 선택을 하는지 오른쪽 선택을 하는지. 그게 그냥 일주일만 공부를 하시면 이게 걸러져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나는 어디서 놀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업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업 듣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결정들을 이제부터 계속 내리셔야 돼요. 수업 끝나고 내가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복습을 미룰지 아니 복습을 할지 쉬는 시간에 핸드폰 만질지 아니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할지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쉴 때 핸드폰을 만지잖아요. 그래도 뭐 쉬는 시간에 만지는데 그 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쉬는 거란 거 뭐냐면 뇌가 쉬어야지 쉰다 그래요. 이해돼요? 그러면 뇌가 쉬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잠을 자든지 하나는 그냥 산책하든지 아니 명상하든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쉬는 시간에 뭐 웹툰 보고 유튜브 보잖아요.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쉬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 뇌는 일단은 시각적인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뇌가 뭐다?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100이라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죠. 가볍게. 근데 또 누구는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켭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뉴스 보고요. 웹툰 보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 100이라는 에너지 중에 일어나서 뭐다 한 30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럼 오셔가지고 오실 때 뭐 교통수단 타고 있으면 에너지가 또 소모되죠.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면 또 소모되죠. 그럼 수업 끝나고 나서 복습해야 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부 지금 이번에 막 시작하신 분 손 들어오실래요? 이번 주에 등록했다. 예,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 드실 거냐면 지금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업을 들으셨으면 수업 듣는 것조차도 일단 빡셀 거예요. 예? 이 수업을 어떻게 내가 5시간 듣지? 그거조차 일단 빡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던 세계랑요, 그 다음에 공시중 공부를 하는 이 세계는 그냥 다른 세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행동들 다 버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 들어오셨는데도 계속 핸드폰 만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요? 그렇게 돼버리면 공부하기 싫단 얘기예요. 핸드폰은 공부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꺼놓고 가방에 그냥 넣으셔야 돼요. 넣으면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급한 연락 올까봐. 급한 연락 안 옵니다. 알겠죠? 켜보면 그냥 대출 문자 와 있고 재난 문자 와 있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꺼놓는 게 좋아요. 교수님 이게 꺼놓고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면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시작해요. 그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 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잠깐 핸드폰이 필요하거든요. 이따가 끄시면 되고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이 밤에 잠줄이지 마세요. 내가 할 게 많으니까 새벽까지 공부하지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하지 마시고 왜 하지 말라냐면 내가 오늘 필 받아가지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부한 것 같죠? 근데 다음날 되잖아요? 계속 좁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날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몇 시까지 공부를 하고 몇 시에 일어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만 뭐냐면 고정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나는 11시에 꼭 자야지. 뭐 7시에 일어나야지. 이걸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거를 뭐다 계속 지키셔야 돼요. 어기더라도 뭐다 약간의 잔잔한 파동이 일게끔 변화는 가능한데 근데 어떨 때는 뭐다 12시 잤다가 새벽 3시에 잤다가 이렇게 되면 밸런스 다 무너져요. 그럼 다음날 공부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공부가 보통 이제 저희가 한 8주 단위로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어떤 수업들이. 하루를 허투루 보내잖아요. 그럼 일주일이 날아가 버려요. 그럼 일주일이 날아가잖아요. 한 달이 날아가고요. 2달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부가 계속 길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게 기상 시간, 그다음에 취침 시간을 고정시켜야 되겠다. 일단 그것만 한 가지 잡으셔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휴대폰 한번 내보시고요. 내보시고요. 자, 유튜브에 권쌤 영어라고 치면은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자,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구독하시면 돼요. 여기는 일단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영상들 제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이런 영상 보십시오, 이런 영상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진짜 유튜브 강의만 듣고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이 조금 돼 있던 분이시겠죠. 이래요. 여튼 간에 오늘부터는 공부에 관련이 없는 것들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보니까 할 거 진짜 많죠? 네? 피곤하고 수업 듣는 것조차도 빡세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살리셔야 돼요. 죽은 시간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쓸데없이 핸드폰 만드는 시간. 집에 가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냉장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시간들 다 살리셔야 돼요. 그것만 살리셔도 하루에 뭐다? 2~3시간은 남아요.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단톡방이 있는데 오픈 채팅 검색하셔가지고요. 권쌤 영어라고 치면은 통합 단톡방이 나올 겁니다. 검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 이따 쉬는 시간에 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비번은 0617이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공지가 쭉 뜰 겁니다. 공지가 쭉 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
거기도 나중에 가입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진행하면서 이것들을 저희가 다 쓰면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딱 정하십시오. 나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거부터 한번 정하시고 그거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은 공부할 때 효율성이 그냥 달라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천하시는 분들은 20%도 안 돼요. 그 역시 본인들 그냥 선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수업을 들어도 그 8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비슷해요. 이해돼요?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그 차이가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좀 빨리 흡수는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내가 영어 실력이 있어야지 듣는 수업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오늘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내가 나는 영어 못하는데 이런 분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내 실력을 좀 좌우하겠죠. 그죠? 카페에 가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알겠죠? 챌린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챌린지가 뭐냐면 이제 복습 챌린지가 있고요. 습관 챌린지가 있어요. 습관 챌린지는 뭐냐면 나는 기상 시간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 매일 운동을 하겠다. 독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매일매일 인증샷을 찍어서 올립니다. 카페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문법 가속도니까 나는 문법 가속도 복습 챌린지를 하겠어.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단톡에 링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걸어 드릴 거고, 원하시는 분들 밑에 댓글을 다시면 돼요. 전 참여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딱 30명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30명만 받을 건데, 원하시면 여기 참여하시면 돼요. 이거 역시 선택입니다. 알겠죠? 습관 바꿀 때 혼자 안 돼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혼자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오늘부터 몇 시에 일어나겠어? 한 3일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예전의 버릇이 쉽게 안 고쳐져요. 이게 계속 나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습관을 고치려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넘어오려고 할 때 얘가 계속 나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습관을 내가 이제 공지를 하고 이걸 남들한테 알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습관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짐한 부분들을 지킬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한 달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습관이 안 좋았던 여기 있는데 이렇게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은 습관이 이게 또 내 무의식이 돼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매일 아침에 10분 동안 운동해야지. 그걸 한 달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걸 꾸준히 지켰죠. 그럼 한 달 뒤에 내가 하루라도 운동을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찝찝해요. 이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들 단기 합격을 원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근데 좋은 습관 없이는 단기 합격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 가속도 복습 챌린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 나는 이걸 참여하겠어? 그런 분들이 댓글 다시고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를 했는데 매번 인증샷을 찍었는지가 매번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올라가는데 2번 누락이 되면은 거기 명단에서 제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복습 챌린지 참여하겠어? 내지는 습관 챌린지 아침에 기상 시간을 몇 시로 하겠어? 그것도 인증샷 찍어서 올리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뭐 거의 1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쭉 올리셨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부분들 하시면 돼요. 알겠죠? 복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공시 공부 딱 결정하시고 그 수기들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맞죠? 합격 수기들 읽어보면 이런저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죠? 백지 복습한다 그러죠. 백지 내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책을 뺏겨 쓰는 겁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뭐 10회 독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그죠? 합격 수기는 참고로 보는 거지 그게 나한테 딱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백지 복습은 왜 안 좋냐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뺏겨 쓰잖아요. 예?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가 비효율적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만약에 공식 공부가 이제 영어만 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지 복습을 하시면은 시간 대비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두 번째는 10회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10회독은 왜 생겼냐면 일단은 시장의 어떤 마케팅 요소죠. 왜냐면 이거 합격하시려면 10회독은 적어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분들이 10회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들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익 창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뭘 가져가냐면 마음의 위안은 없습니다. 왜냐면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이해돼요? 익숙한 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왜냐면 익숙한 거 가지고는 합격 못 하시거든요. 500원짜리 동전에 뭐 그려져 있어요? 학 그려져 있죠? 학의 머리가 왼쪽으로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1억을 가지고 내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못 하겠죠? 엔젤 이너스예요? 엔젤 리너스예요? 잘 모르겠죠? 이게 익숙함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익숙함을 가지고는 합격을 못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한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아프리카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모르죠? 그러면 복습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는 거야. 이건 내 지식이고요. 예? 그럼 한국의 수도를 서울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이건 내 지식. 아프리카 인구수 대답 못 하셨죠? 이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장수생분들이 착각하는 게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실력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업 듣는 거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예? 내가 들었을 때 저거였지 하는 건 내 지식이 아니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복습의 기준은 딱 이겁니다. 제가 정의를 딱 내려드릴게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말을 하자. 내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내가 아는 거. 대답 못하면 모르는 거.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공부를 하실 때 수업 중에 뭘 배우잖아요. 그럼 이 배운 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요. 공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를 배우잖아요. 그럼 막 백지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라고 이름을 딱 써놓고 연습장에 그걸 말로 해보는 거죠. 못하면 책을 참고하는 겁니다. 책을 봤는데 모르면 그때 인강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뭐 10회독 계획 잡지 마세요. 그죠? 10회독 다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다 본다고 해도 실력이 안 늡니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처음 1회독을 정확하게 해야지 라는 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럼 그게 완성되어서 갈 겁니다. 보통 문법을 정리할 때 문법 이론을 2달 정리해요. 문제 거의 안 풉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한 2달 합니다. 거기까지가 4개월이에요. 이해돼요? 시간도 시간인데 돈도 많이 들죠? 근데 저희는 8주 동안 모든 이론을 다 정리하고요. 그래, 이 책에 최근 7개년 기출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싹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4개월, 6개월 하는 걸 우리는 2달 안에 끝낼 겁니다. 근데 2달 안에 끝내기 위해서 뭐 영어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꾸준히 그냥 한 2시간 넉넉 잡아서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 2시간은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로 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안 까먹어요. 근데 연습장에 막 쓰면서 한 거는 있잖아요. 잠깐 기억나거든요.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못 풀어요. 내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겠죠? 그럼 학생분들이 그러죠.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문법 상담은 어떻게 하냐면 교수님 제가 문법을 반타작 하는데 문법을 반타작 하잖아요. 합격하기 힘들어요. 문법은 다 맞거나 아니면 실수로 한 게 틀리거나 이 느낌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반타작 하면 합격 못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반타작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시험이 예를 들면 한 3달 남았어요? 그럼 물어봐요. 문법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 어떤 수업 듣고 저떤 수업 듣고 막 그래요? 몇 회도 했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뭐세요? 그러니까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요? 100의 100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개념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문법은 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어요. 반대로 개념이 없거나 개념이 그냥 어렴풋하게 잡혀 있으면 못 풉니다. 예?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게 뭐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 동안 하는 겁니다. 영어를 5시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빡세잖아요. 일단 거부감이 막 오죠.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계획 잡잖아요. 오늘은 뭐 국어 공부, 국사 공부, 뭐 영어 공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분들 심리는 뭐냐면 영어를 제일 하기 싫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이거를. 공부 순서를. 그렇게 하시면 영어 계속 못해요. 내가 불편한 걸 가장 맨 앞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거부터 없애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5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5과목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없는 거, 모자란 거,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오류에 빠지는 게 무조건 5과목을 주구장창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복습을 안 해요. 그러면 2달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듣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듣다 봐도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듣다 보면 되겠지가 없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한 90점 정도를 맞았어. 계속 유지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한 일주일 놀잖아요. 팍 무너집니다, 이게. 왜냐면 언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영어 공부는 매일 해주셔야 돼요. 30분도 괜찮아요. 정말 바쁠 때. 어떤 분도 있냐면 추석 때 그래요. 교수님 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마시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다가 단어장이 생각나서 독서실 잠깐 들러서 30분 공부하고 갑니다. 그렇게 저한테 톡이 옵니다. 그럼 저는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합격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수험 기간을 뭐 6개월 잡았을 수도 있고요. 뭐 1년 반을 잡았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간 안에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게 되면 인간관계가 좀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내시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떠나갈 인간관계는 어차피 다 떠나가요. 나중에도.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공부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공부하세요. 실강 오셔서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 에너지가 뭐다? 내한테 갑니다. 예? 그러면 이 지식이 내게 될 확률이 보다 높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활 패턴 전체를 그냥 합격을 위해서 그냥 딱 맞추셔야 돼요. 세팅을. 아시겠어요?